저 주변에도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선생님도 지금 집 2개가 공실이잖아요. 근데 그게 한 2달, 3달 정도 된 거죠? 네, 2개가. 이거는 공실일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덜 불편한 이유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자만 생각하면 돼요. 상가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이자도 더 많이 나갈 거고 또 관리비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많고, 우리는 공실이 뭐 짧으면 한 달, 뭐 길면 3-4달 정도 안에 세입자는 다 구했는데,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들은 거니까 기본 연단위 스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장점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인테리어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데, 임대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렇죠. 공실일 때가 사실 마음이 제일 불편한데,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,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찾았어요. 그 방법을. 그 방법을 찾았어요. 작가님한테 배운 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랑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광고하는 그 방법이랑 접목을 해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을 적용을 좀 해봤는데 될 것 같아요. 되는데, 문제가 뭐냐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네, 생각보다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,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수익률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. 이 얘기를 방향을 돌려서 기존에 했던 물건들의 4개인가요? 네. 4개 받은 거에서 지금 하나는 전세고 2개는 임대를 내놓은 거고, 네. 하나는 최근에 채무자분이 계약을 한 거죠. 네네. 그럼 그거 수익률 한번 여쭤볼게요. 수익률 그 20% 나왔습니다. 20%. 그 정도면 우리 거에서는 막 되게 높다 편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다른 투자 안에서 20%를 찾으려면 쉽지는 않은 거죠. 사실 엄청 어렵죠, 사실은. 근데 그게 상가, 제가 찾은 그 물건들에서는 물론 이제 상가 안에서도 좋은 물건이 좀 있을 수 있죠, 사실은. 수익률이 되게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, 저는 일단 수도권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. 잘 나왔던 게 뭐 10% 초반대? 뭐 그 정도? 대출 다 껴가지고. 네, 대출 다 껴가지고 10% 초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. 상가를 소개하는 그 어떤 영상들 보면은 좋은 수익률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하니까, 생각보다 제가 했던 이런 작은 물건 투자보다는 수익률 좋은 거를 찾기가 경매에서 사실 뭐 쉽지가 않구나. 그 덩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클 거잖아요. 크죠.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것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. 들어서. 리스크도 크죠. 이자적인 부분에서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일단 리스크는 커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자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. 좀 주거용 작은 물건이랑 상가랑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또 계산을 좀 해보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진짜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겠다,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, 제가. 이거는 뭐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조금 선입관이 있는 게 뭐냐면, 저 주변에도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선생님도 지금 집 2개가 공실이잖아요. 근데 그게 한 2달, 3달 정도 된 거죠? 네, 2개가. 이거는 공실일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덜 불편한 이유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자만 생각하면 돼요. 그렇죠? 맞아요. 상가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이자도 더 많이 나갈 거고 또 관리비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많고, 우리는 3개월 공실이면은 2달, 3달, 4달 정도 안에 웬만하면 다 나갔거든요. 공실이 뭐 5개월, 6개월까지 간 건 사실 거의 없어요. 짧으면 한 달, 뭐 길면 3-4달 정도 안에 세입자는 다 구했는데,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들은 거니까 기본 연단위 스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본 1년, 2년씩 비어있는 것도 되게 많아서, 물론 장점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인테리어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데, 임대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렇죠. 공실일 때가 사실 마음이 제일 불편한데, 그때 비용 나가는 게 그렇게 크다면 내가 오래 갖고 가는데 부담스럽진 않을까라는 생각. 근데 그걸 내가 상가를 잘 모르는데 또 접근을 한다는 게 저도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수익률이 뭐 10%라면 굳이 뭐 해야 되나?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상가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,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투자금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기는 확실하니까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최저가 입찰을 기준으로 사실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실 낙찰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
상대적으로 또 쉽진 않으니까. 거의 쉽지 않죠. 이게 뭐. 반지하였으니까 확률이 있었던 거지. 요새 또 사람들이 주택이 안 되니까 상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맞아요. 싸게 받기는 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. 네. 제가 뭐 상가는 보진 않아서 잘 네.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. 쉽지 않은 물건이구나. 약간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월세 받을 수 있다. 그것 때문에 종목을 바꾸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네, 되게 네, 저도 네. 들어요. 네. 거기서 저도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제가 했던 방향에서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. 분명히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접근을 하면 저는 분명히 또 그 안에서 방법이 생길 수 네, 있다고 네. 생각이 들어서 규제 지역은 요새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지 않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지역이죠. 공식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지상층 괜찮은 물건들도 50%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. 네네네. 옛날에는 50%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잖아요. 네.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된다거나 하자가 있는 특수 물건들이었는데 사실 요새는 일반 물건들도 50%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반지하 같은 경우는 50%보다 더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숫자는 제가 처음 봤는데 감정가 대비 33%도 접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한편으로 시작이 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주에 낙찰 받으셨던 분도 지상층을 35%인가에 받았어요.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도 되게 들어요. 그렇게 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또 않으니까. 그렇죠.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기회가 나오지 않나.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은행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은행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저축을 받는 거랑 대출을 해주는 거 두 가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은행은 저축을 받았을 경우는